무산된 김해 NHN 데이터센터 부지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해 시가 방향을 정하면서 공공성과 편법, 특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이 표류하면서 진해 웅동 복합레저 관광단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를 요구하는 소멸 어업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창원이 창원시에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건립공사는 행정 절차를 통과하면 2025년 초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난해 기대를 모았던 김해 NHN 데이터센터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와 추진되던 공동주택 등의 사업은 남아있어 이후 추진 여부가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최근 김해시가 사업 방침을 정하면서 부지에는 아파트가 지어질 전망입니다.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도로만 건너면 김해시청과 경전철역, 인근에는 동김해 IC. 말 그대로 김해 최대 역세권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런 땅이 잡초로 뒤덮인 이후 3년간 시간만 끌던 NHN 데이터센터가 지난해 결국 무산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데이터센터 부지 활용이 논란이었는데 김해시는 도시개발 사업대로 아파트 조성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올해 말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행사이자 토지를 가진 현대산업개발의 의견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 또 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자 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공공기여의 규모 이런 부분을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최종 시정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곳에는 용적률은 기존 700%에서 400%로 중수는 30에서 35층의 680여 세대의 아파트가 데이터센터 자리까지 들어설 전망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을 위해 자연녹지에서 상업지로 변경된 녹지를 준주거지로 변경해 줄 것과 공공기여금도 70억에서 220억 원으로 늘려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진행된 사업은 사라지고 민간개발 사업만 진행되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과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도 않은 김해에 굳이 아파트를 지어야 하느냐는 의문입니다. 일회성 기여금 150억 원도 논란입니다. 악취 해소를 위한 돈사 이전에도 이 정도 금액이 든다며 공공기관 유치로 세수를 늘리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관적인 행정을 위한 고심과 함께 악용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김해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공공기여가 편법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향후 김해시의 행정의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김해시가 방침을 정하면서 변경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혜와 아쉬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진해 웅동 복합 레저 관광단지 사업 표류에 책임을 놓고 행정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이 얽히고 설킨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계 대책으로 땅을 받았던 소멸 어업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청 안 복도. 사람들의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고 일부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이들은 진해의창 소멸 어업인 조합원들로 홍남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아선 청원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아니 면담 요청을 해도 우리가 면담 요청을 했는데 왜 뭐라고 하는데? 소멸 어업인들은 골프장만 조성하고 숙박과 체육 등 잔여 사업은 표류 중인 진해 웅동 복합레저 관광단지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생계 대책으로 받았던 단지 내 땅이 사업 차질로 수익이 없는 반면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소멸 어업인들은 창원시를 사업 정상화의 걸림돌로 지적합니다. 2017년 자녀 사업 조기 준공을 조건으로 골프장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지만 시가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 행정소송을 이어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해 5선 리조트를 비호하고 협력을 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웅동 1지구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 이에 어민조합에서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홍남포 창원시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창원시는 입장문을 내고 조합 측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소송 보조 참여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 정상화의 경우 사업 시행자 지위를 회복해 소멸 어업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웅동 복합 레저 관광단지 사업이 행정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의 법정 다툼으로 늦어지면서 소멸 어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주식회사 스타필드 창원이 창원시에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된 교통영향평가 변경 내용은 당초 지하 7층, 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 24만 8천 제곱미터에서 지하 4층, 지상 9층에 연면적 21만 6천 제곱미터로 변경했습니다. 건립공사는 8월 중으로 예정된 창원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후 경남도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사항 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초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스타필드 창원은 지난 2021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축비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소비 형태 변화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8일 저녁 8시 15분쯤 김해시 유라동의 한 24층 아파트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12명이 연기를 흡입해 대피하는 등 총 77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에어컨과 책장 등 아파트 내부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6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29일 특가법상 상습 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창원 지역 아파트와 주택가 등을 돌며 절단기 등을 이용해 자전거 25대, 시가 4,1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전거 절도 전과만 8범으로 생활비가 필요해 자전거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민과 호흡하며 대학도 알리는 인제대 인제가 왓섬 행사가 24일 부산 밀락수변공원 해상문화공연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인제가 왓섬은 여름과 인제대학교를 결합한 이름으로 나이와 성별, 지역을 떠나 오프라인에 모두가 참여하며 소통하는 행사입니다. 더위를 피해 오후 4시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어진 행사에는 학과와 동아리별로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동아리 공연을 선보여 방문객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참여 시민들에게 인제대 마스코트인 이니와 제니가 새겨진 굿즈도 제공돼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학과 홍보도 진행하고 있고 또 동아리에서 참여해서 각종 댄스와 노래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인제대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정한 지역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경남 영화 아카데미가 29일 경남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입학식을 열고 경남 지역 전문 영화인을 양성해 들어갔습니다. 올해 경남 영화 아카데미는 영화 관련 전문 교육과 제작 실습, 국내 영화 관련 현장 탐방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정규 과정에서는 연출, 시나리오, 촬영, 편집, 사운드 등 4개 강의가 진행되고 입문에는 연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강사로는 영화 오장군의 발톱 등을 제작한 김재한 감독과
영화 미스지는 예쁘다 등을 제작한 장희철 감독 등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아카데미는 4개월간 운영한 뒤 11월 시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피서가 절정을 맞았지만 동해안은 독성 해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마다 쏘임 피해가 잇따르며 조업 차질과 그물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 전역에 해파리 주의특보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정치망 어선이 그물을 들어 올리자 물고기 대신 해파리가 가득합니다. 그물 속을 헤집어 겨우 물고기 몇 마리를 찾았지만 뜰채로 건져 올리는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조업을 망친 어민들은 해파리 때문에 애써 잡은 물고기까지 다시 방류하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해파리가 많다 보면 고기들이 살지를 못하니까 일단 들어오는 양 자체도 적고, 그리고 해파리가 감게 되면 고기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가 좀 많죠. 어민들은 조업 차질은 물론이고 그물이 찢어지는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서 절정기를 맞은 동해안 해수욕장들도 해파리떼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 수상안전 요원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해파리를 걷어내는데 성인 몸통만 하다 보니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수온 상승 때문에 해파리들 양이 원래는 이 독성 해파리가 없었었는데 최근에 독성 해파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뜰채에 담긴 해파리는 백사장 한쪽으로 옮겨지는데 작업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됩니다. 조금 전 인명구조요원들이 포획한 대형 해파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둥근 몸체에 촉수가 나 있는데 길이는 50cm가 넘습니다. 최근 동해안에 급증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나 보름달 물해파리 모두 독성이 강한 게 특징. 불과 10여일 만에 강원도 동해안에서만 220건이 넘는 해파리 쏘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촉수가 닿았을 때 진짜 바늘로 계속 찌르는 느낌이 나가지고 엄청 따가웠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중국 남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동중국해의 영양염류가 증가하면서 대형 해파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해파리떼가 강한 동안난류를 타고 강원도 동해안까지 밀려드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에, 23일에는 강원도 동해안까지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경우에는 개체 크기가 커서 차단망은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개체에서 분비된 점액 물질이나 일부 절단된 개체의 조각에도 쐐기세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쏘임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물속에서 해파리를 발견하면 일단 물 밖으로 피한 뒤 신고하고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즉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 내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지난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 수상구조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 28일까지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으로 인한 구급 활동은 총 1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건과 비교해 급증했습니다. 해수욕장별로는 송정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안리 62건, 송도 35건, 해운대 15건 순이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부산 경남 해역에서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한편 7월 들어 영도구 연안에서는 길이 2m에 달하는 상어가 2차례 어선 그물망에 잡히는 등 피서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부 양산의 공공의료를 담당해온 웅상보건지소가 웅상보건소로 승격될 전망입니다. 양산시는 보건복지부에 웅상보건지소의 승격 필요성을 전달한 결과 승인 요청이 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올해 승격을 확정하고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동부 양산은 지난 3월 지역에서 유일하게 응급의료실을 갖춘 웅상중앙병원이 폐업하면서 의료 공백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